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가뭄이 계속되면서 물 부족 사태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갈수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물을 펑펑 쓴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요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제한급수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김영찬 기자가 현재 물 사용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가정주부 김경숙 씨는 10년째 물 아껴 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500ml 생수병 2개를 넣어 사용하고 있고 양치질을 할 때는 개인컵을 이용합니다. 설거지와 빨래는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합니다. 설거지도 모아서 하고요. 양변기도 페트병을 넣고 될 수 물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는 물을 아끼기 위해 모든 샤워 시설을 절수용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시로 순찰하며 물 사용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도 밸브 잠그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고 새고 있는 물을 갖다가 잠그고 그다음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보일러실 기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해서. 하지만 이처럼 물 전략을 실천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광주에 하루 동안 공급되는 50만 톤의 물 가운데 68%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광주 시민 한 명이 하루에 무려 337리터의 물을 쓰는 셈입니다. 2리터 물병을 기준으로 170개 가까이 쓰는 건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정당 하루에 2리터 물병 670여 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에 있는 공장과 기업, 공공기관 등 다량 급수처 27곳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의 한 반도체 업체가 한 달에 쓰는 물의 양은 28만 7천 톤으로 하루에 10,000톤 가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공장과 대학, 주류회사 등이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물을 사용한다면 동복댐은 4개월, 주안댐은 6개월 정도만 광주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제한급수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비가 예고돼 있긴 하지만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수도 본부는 물을 아껴 쓰면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밝히는 등 고육지체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갈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 속 물 전략 실천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찬입니다. 제한급수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소식. 하지만 정말 시행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잘 상상이 가지 않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30년 전 심각한 가뭄에 상수도 시설도 열악했던 그 시절, 제한급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이다현 기자가 그 당시 제한급수의 불편함과 현재의 급수 대책을 보도합니다. 동복수원지의 저수질이 뚝 떨어져 이 수돗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오늘부터 광주시내 일부 고지대는 야간에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악의 가뭄이 있었던 1994년 당시 모습입니다. 제한급수가 실시됐던 1992년 이후 2년 만에 광주 시민들은 또 물 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격일제 급수를 실시합니다. 주민들은 2년 전 격일제 급수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시는 물절약 실천 수칙을 방송으로 알렸고 시민들도 저마다 변기에 벽돌을 넣어두는 등 행동에 나섰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장은 물이 부족해 한때 가동을 멈췄고 농민들은 이듬해 농사까지 걱정했습니다. 안 나오네. 주민들의 식수로 인한 고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동복댐은 내년 3월, 주암댐은 내년 5월에 바닥을 보입니다. 광주시는 물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8년 이상 된 노후 수도 계량기를 제때 교체하고 수도관에서 불필요하게 새어나가 땅으로 스며드는 물이 없도록 단속에 나섰습니다. 누수 부분만 공사를 빨리 하게끔 신속 정확하게. 한 달에 10,000톤 이상 물을 쓰는 사업장들은 공정에서 한 번 쓰였던 물을 재활용하는 등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100톤가량을 절감을 하고 있고요. 유사한 공정으로 확대 전개를 해서 내년에는 약 150톤 이상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소비되는 물 가운데 대부분은 가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파트 계량기 수압 조절이나 빨래 횟수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시 가정용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68%나 됩니다. 시민분들의 20% 이상은 물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0여 년 전 시민들이 겪었던 제한급수의 불편이 되풀이될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가을 가뭄이 이어지면서 시름이 커지는 건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녘이 메말라가고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과일은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고 농작물 생육 환경은 최악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종이 마무리된 고흥의 한 양파밭이 허옇게 말라 있습니다. 양파 모종이 자라는 시기를 맞아 바쁘게 물을 뿌려야 할 스프링클러도 멈춰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하천과 웅덩이가 말라버려 뿌릴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달여간 고흥에 내린 비는 191mm, 10년간 평균 강우량의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와 멀리 떨어진 곳의 양파 모종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극심한 가을 가뭄에 고흥군은 레미콘 차량까지 동원해 인공 웅덩이까지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보니 농민들은 작황까지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물을 줘야 되는데 물도 줄 수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심각한 단계를 지나서 아주 위기 상태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유자는 이미 가뭄 피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뭄과 유자알이 굵어지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과일이 제대로 크지 못했습니다. 평년보다 떨어진 수확량에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과일이 커질 때 지금 한 45일간 비다운 비가 지금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 굵기가 조금 왜소하다는 거. 따가운 가을 햇볕 아래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대) 청년 노동자가 전자제품 공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부상을 입었던 데다가 사고 당시 혼자서 작업을 하고 초과 근무를 되풀이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사업주 측은 이렇다 할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청년이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다 깔림 사고를 당한 장소입니다. 1.8톤의 철판 코일들이 겹겹이 쌓인 이곳에서 20대 노동자는 나홀로 운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사업장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아까 그 작업 지휘 계획서를 세우고 지휘자나 유도자가 있는 가운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독 작업을 해온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체가 쓰러지면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운반을 감독할 별도 인력이 꼭 필요한 작업 여건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규칙에도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 지휘자를 선정해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별도로 꼭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예외가 전혀 없어서 팀원이 보면서 같이 그 공간에 있어야죠, 선생님. 숨지기 한 달 전엔 주 6일 70시간씩 일을 하기도 했는데 과로에 내몰렸던 흔적이 유족들이 확보한 근태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정작 보수는 최저임금인 월 2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언제까지 기업의 이윤 때문에 소중하고 소중한 귀하디 귀한 청년의 생명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야만 합니까? 청년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업장 측은 이렇다 할 해명조차 회피하면서 사고 이후 제품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한 제작 장비 반출 조치만 서두른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방선거 당선 보답으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곡성 군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곡성경찰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남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 참석해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557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이상철 곡성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당선 축하 모임 자리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 일부가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쯤 광주 동구 광산동의 한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며 서로 폭행한 혐의로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일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순 시비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54살 여성이 수술 도중 심장박동이 멈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진행됐습니다. 이 여성은 호흡이 회복된 이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 배달 대행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배달 대행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 국적의 유학생과 구직자 등 32명을 적발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 대학이나 대학원의 유학생 신분으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배달 대행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외국인의 불법 취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교사 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13번에 그치면서 교육청의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광주 지역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360여 건 발생해 7명이 숨졌습니다.